직업 특성상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더럽고 정신없게 사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닥의 끈적거림은 한 발 옮길 때마다 고스란히 발끝으로 전해오고요. 침대와 화장대를 비롯하여 집 전체에는 옷과 이불, 양말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강아지는 왜 키울까요? 강아지 똥오줌은 쥐레처럼 집안 곳곳에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주방, 세탁실, 그리고 현관에 언제부터 자리했는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물이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이랑 온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빠서 못 치웠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청소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청소는 사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시작됩니다. 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명품들입니다. 비 오면 자신은 물론 아이들까지 쫄딱 비 맞으면서도 가방은 품에 안고 막 뛰죠. 엄마 가방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아이에게 빨리 뛰어라고 야단입니다. 집이 명품 가방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왜 몇 억씩 하는 집은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살면서 가방은 품고 뛸까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럴 때는 자기 집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간혹 작은 원룸의 산더미처럼 쓰레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밤도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인에게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 집이면 어쩔 수 없이 비싼 돈 지불하면서 청소를 시키기도 하고요. 청소하고 또 계집보다 못한 집으로 만들어가면서 사는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TV 속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 바뀌기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 병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게으름을 기본으로 깔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본인들은 더럽다는 거, 정리 안 되었다는 거 전혀 모르고 삽니다. 부자가 되려면 방 청소부터 하라는 말,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청소가 무엇인가 하는 그 단어에 충실해야지 부자라는 말조차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청소란 것은 깨끗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늑한 환경 조성을 하는 겁니다. 청소는 단순히 먼지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구마다 머리카락이 떡칠돼 있다고 못쓰는 치술로 후벼 팔 시간 있으면 집안 구석구석 바퀴벌레 양 놓을 시간 있으면 청소 좀 하고 삽시다. 그렇게 하수구 후벼 파면 뭐 하십니까? 그 자리에 다시 머리카락 치우지도 않고 둘 거면서요. 바퀴벌레 약 놓으면 뭐 하십니까? 1년 동안 약 그대로 방치할 거면서요. 청소는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발 안 쓰는 물건 좀 버리고 삽시다. 몇 년이 지나도 한 번 안 쓰는 물건은 버리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1년, 아니 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제발 좀 버리고 삽시다.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한번 보십시오. 집안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의 편안함을 분명 느낄 겁니다. 먼지나 쓰레기 등이 노골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물건을 싹 다 정리해서 공간을 확보해 보십시오.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청소할 곳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청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생활을 할 때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공간을 정리정돈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공간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일이든지 미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더럽다는 것도 알지만 처음에는 그냥 청소는 내일 하면 된다고 미루고 안 합니다. 자신의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거죠. 주변이 더러워져도 이 사람들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러움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좀 치우고 살아라고 말하면 우리 집에는 올 사람도 없는데 내 편하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집보다 명품 가방이 더 대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명품 가방은 들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집은 문만 닫아버리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기 위해서 살기 때문이죠. 간혹 일부 사람들은 청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 못해 청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만의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킬 때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더럽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병 단계는 안 갔다는 것이죠. 소파에서 앞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분명히 눈에 거슬리는 게 있을 겁니다. 고칠 것이 보이면 고치고, 정리할 것이 보이면 정리하고, 버릴 것이 보이면 버리세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방 청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뀌고 싶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지 하면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개발 멀리서 찾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방 청소부터 하셔야 합니다. 청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무한한 힘이 청소의 힘이라고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조건 청소해 보십시오. 내 방 청소하면서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로 청소부터 하고 삽시다. 나만 편하면 된다고 청소 안 하고 사시는 사람들, 난 다른 사람들 신경 절대 안 쓴다는 사람들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청소할 시간 없을 만큼 열심히 벌어놓은 돈 언젠가는 병원에 갖다 바치며 고통받고 살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고통받는 바보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받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소의 힘입니다. 청소를 함으로써 집중력이 좋아지고 집안 환경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청소의 힘입니다. 고통은 안고 사는 것보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지금 당장 방 청소부터 시작해서 청소가 주는 감동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감동이 있어야 삶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벚꽃은 질 때가 제일 아름답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도 삶을 마감할 때가 제일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만 5년 전에 벚꽃이 질 무렵에 간이 아픈 환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 중에 생존율 5년이라는 말밖에 들리지 않았고 지금도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대로 두면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이었는지 관리를 하면 좋아진다는 말이었는지 아무 말도 안 들리더라고요. 당연하죠. 내가 5년밖에 못 산다는데 제정신이면 거짓말이죠. 병원 들어갈 때는 정말 행복하게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큰 돈을 들여서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요. 조금은 흥분한 상태로 들어갔어요. 아, 나도 이제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종합검진을 받을 만큼 여유가 생겼구나. 내 마음의 여유도 생겼구나. 그런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른 채 그냥 기분이 좋게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문을 나올 때는 제 손에는 영어만 이렇게 빼곡하게 적혀 있는 알 수 없는 결과지 한 장만 달랑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병원문 앞에 벚꽃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벚꽃이 질 때는 꽃잎이 떨어지면서 꽃술만 남잖아요. 그 꽃술과 잎사귀가 같이 피어 있었어요. 사실 활짝 핀 꽃보다는 예쁘지 않죠. 5년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안간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는 그 꽃술이 예쁘다는 생각에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깨를 툭 칠 때 전 알았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요. 난 저 꽃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봄이면 누구나 한 번쯤 가는 벚꽃놀이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보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일만 하고 살았을까? 나에게 진짜 잘못이 있다면 열심히 살았는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엄청난 병을 하늘은 나에게 주었을까? 그때부터 세상 모든 게 원망스럽고 후회가 밀려들면서 누군가 한마디만 하면 눈물이 저절로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옛날에 사랑으로 가슴앓이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유행가 말들이 모두 내 얘기 같아서 더 슬펐잖아요. 그때 제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든 사람들의 사연들이 내 얘기 같았고 유행가 가사는 모두 내 마음을 막 후벼 파며 힘들게 하더라고요. 난 다음에 벚꽃을 볼 거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의 몸이라면 어쩌면 나는 벚꽃을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다음에는 지는 꽃이 아니라 피는 벚꽃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기로 했죠.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었고요.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도 전 괜찮았습니다. 꾸준하게 체중을 감량해 나갔고 이기적일 정도로 나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파 보니까 남편, 자식 다 필요 없어요.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해야지 아픈 사람만 억울하더라고요. 체중이 100g 낮아질 때마다 오늘 또 감량에 성공했구나. 그리고 나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매일같이 성공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안 됐는데 무슨 성공을 했다고 그럽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린 매일같이 성공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시간 맞춰 일어나는 것도 성공이에요. 지각하지 않고 출근을 했는 것도 성공이고요. 주차선에 딱 맞게 주차한 것도 성공입니다. 저처럼 계획대로 하루 1시간씩 운동을 했다면 이것 역시 성공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지나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난 오늘 또 많은 성공을 했다고 자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공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아픈 후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은 오늘 또 난 성공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전 작고 사소한 성공을 쌓아서 건강하게 생존할 겁니다. 벚꽃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많이 핍니다. 봄이다 라고 이렇게 느낄 무렵에 피어서 며칠 동안 나무를 뒤덮었다가 꽃이 떨어지고 잎이 나면서 지는 꽃이기도 하죠. 그 화려하고 예쁜 모습을 잠시 세상에 드러내려고 추운 겨울을 참고 견뎠을 것 아닙니까? 꽃잎 색깔은 분홍색과 하얀색이 있는데 얼마나 또 예뻐요. 하지만 벚꽃은 억울해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짧지만 멋지고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삶이라고 벚꽃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피었거든요. 모든 꽃에는 꽃말이 있습니다. 벚꽃의 꽃말은 아름다운 영혼, 정신적인 사랑, 삶의 아름다움, 삶의 덧없음, 그리고 부와 번영을 뜻한다고 해요.
갑자기 꽃말이 확 미워지네요. 부와 번영을 위해 내 몸이 망가졌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았는 잘못밖에 없는 난 이 꽃을 계속 좋아해야 되나? 벚꽃을 지금이라도 좋아하면 내 삶이 아름답게 변할 수는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투정을 부려보지만 아니야. 비록 난 아픈 몸이 되어서 그려왔던 꿈을 사라졌다 해도 바보같이 살았다 해도 내 삶은 나름 괜찮은 삶이었어. 하지만 삶이 덧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나도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5년이란 시간을 돌팔이 의사가 나에게 주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50년의 시간을 난 5년으로 확 압축해서 멋지게 살다 가기로 했습니다. 벚꽃은 바람에 휘달려 질 때가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저도 내 생의 마지막 5년을 그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요. 그리고 내 삶도 벚꽃이 질 때처럼 아름답게 살다 가려고 합니다. 오늘 출근을 하면서 벚꽃나무 가지를 손으로 이렇게 살포시 내려서 꽃잎을 보았거든요. 연분홍빛이 살짝 감도는 흰색 하트 모양 꽃잎이 5장이 있었습니다. 중앙을 이렇게 점으로 보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바퀴 모양, 거미줄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더라고요. 붉은 수술대 여러 개가 꽃 중심에 이렇게 모여 있었고요. 꽃 한 송이 크기는 손톱 한 마디 수준으로 이렇게 작았지만 꽃가지가 이렇게 무리 지어서 이렇게 피는 성격이 있나 봐요. 5송이, 6송이 이상 이렇게 한 곳에 소복이 모여서 그 화려한 모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꽃들이. 벚꽃은 작은 꽃이 한 나무에 매우 많이 피는 꽃이거든요. 꽃을 많이 피운 벚나무의 경우 멀리서 이렇게 보면 연분홍색의 눈꽃송이들이 가지에 조롱조롱 매달린 듯한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 벚꽃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또 건강하게 잘 견뎌줘서 너에게 선물을 주마라고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정말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꽃 하나만 보면 정말 소박하고 예쁜 꽃이에요. 그런데 작은 꽃들이 모여서 자신의 예쁨을 수줍은 듯 나뭇가지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렇게 소곤소곤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우리를 보는 모습은 세상 화려한 꽃들입니다.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서 벚꽃이 우리 지역에는 빨리 피었네요. 주말이면 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봄비가 와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